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성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목은 수첨, 물이 첨가되는 탈랑장치 반응탑의 기밀 실험 중에 취성 파괴라는 내용인데요. 소원효순이라는 분하고 서리명남 교수님, 연구원님 이렇게 됐습니다. 대표들은 이렇게 파열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80년 4월에 일본 야마구치현의 출강 흥산주 덕산 제휴소인데요. 예, 접촉 수첨 탈항장치 반응탑 탑벽 하면 이제 탈항장치는 그 탄소화의 0.5mm리 저하권 강이죠. 0.5mm 강과 SB46M 상당 13크롬 알루미늄 강 아변 크레드 부착한 거. 그래서 이제 직경이 2286, 그 다음에 ID죠. ID 89T에 높이가 8560mm 이렇게 되는 탑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출광 흥산주 덕산제에서 55년부터 약 21년간 가동하여 온 경유 타프타 등유의 수첨 다량 장치 구림이 참조하시고 9000 ppd 가동 일수는 300에 351 1년에 반응탑 플랜트 가동 개시 후 4년째 재지작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은 약 16.5년, 운전압력 50km, 수소 분압은 39km 정도, 운전 온도는 350도. 이 정기 점검 종료 후에 재가동 전에 질소가스에 의한 기밀 시험 중에 파열되었다. 대소로 해서 44개 파편, 최대 파편은 4,600kg으로 파여 최대 비거리 115m까지 보이는 비싼데요. 주변 기기, 배관, 가대 등의 구조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발생이 심야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인적 피해는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어떤 개통도가 있는데 접촉 수점 트랑지 프로시트 해가지고 약간 흐립니다만은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부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구조, 단면도, 반응탑 촉매 충진 구조도죠. 현황을 보시면 3월 1일 정기점검 보수를 위해 제2접촉 수점 탈환경제 통상 정지 조작을 수행하였고 정기점검과 함께 접촉 충진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작은 개조 신촉매 충진을 수행한 후 80년 4월 1일 펌 노즐을 복구하여 고압가스 측부에 건너가여 보안검사를 받을 준비로서 10시 30분부터 액체지수 탱크로로부터 질소가스를 장립하여 기밀심을 개시하였다. 동일 23시 55분 규정 압력에 도달했기 때문에 질소 장립을 중지하려고 하는 순간 반응탑이 파열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밀시험 된 내용들이 이제 간략히 나와 있고요. 창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장치 내 압력, 기밀시험 시 압력 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으로 보시고 경과를 보시면 고온고압 수소가스 중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기동정지를 반복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이종제, 용접이 수용된 제작 시 보수부에서 박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동시에 탄소하고 0.5mm 강이죠. 저하권 강에 수소 침식이 진행, 내압벽 내부의 결함이 발생 확대되었다. 이 결과 기밀시험시의 조건 추정 온도는 13도씨, 압력은 55kg에서 균열 선단의 영역 확대 개수가 파괴 인생에 도달하여 파열되었다는 거죠. 원인은 재료적인 관점으로부터 본 주요 사고는 이종제 용접 위험, 페라이트와 오스트네이트 강의 박리 및 탄소 0.5mm 강의 수소 침식이다. 이에 상세를 기술한다.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사고 발생 당시 고온과 수소가스 중에서 기동정지를 반복하면서 사용한 기기에 있어서 이종제 용접 위험이 박리된 사례가 본 건보다 더욱 가혹한 수소 분압 온도 조건에서 운전되는 장치에서 보호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즉,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중유 직접 탈환 장치, 중질수소 분해 장치 등에서 이미 수소 분압 150kg 이상, 온도 420도 이상의 조건에서 운전되는 다랑탑에 있어서 이종 용접 위험의 박리 현상이 보호되어지고 있었고요. 탑 벽은 2.25g 일몰이 강 모재 페라이트 강이고요. 내면의 프로세서 가스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오스트네이트 강 용접 오버레이 309나 347을 실시한 것이죠. 이 현상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고 시작하고 있고 용접 및 용접 후열 처리 조건과 용접 오버레이 경계층의 마이크로 조직, 전력력, 방리균열 감소성과 관계 또한 운전 조건과 운전 정지 방법의 균열로 영향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페라이트 상과 오스트네이트 상과의 수소 용해도 수소 확산 개수의 큰 차이에 의해 운전 정지 강운 시에 양쪽 상 경계부에서 수송도 크게 상승하는 것이 박리균열의 큰 원인으로 되기 때문에 운전 조건과 함께 운전 정지 조작이 주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 결과에 판단하면 본건의 반응탑의 이종제 용접 위험에 관해서는 안전하다고 하는 결론이 되어 방균열의 발생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본건과 제 연구 보고에는 페라이트, 오스트네이트 양상보도 재질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한편 본 반응탑 운전 조건은 당시 넬슨 선도 아시죠? 1996년 API 941에 수소환경 중에서 강제히 사용한 게 선도에 C 0.5의 강의 안전 영역이 있었지만
이에 1917년 판에서의 C0.5mg의 안전 영역에 수소 침식 발생하는 정보가 주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C0.5mg의 선도는 49년에 넬슨이 설정되어진 이래 다시 3차 개정되어져 있고 API에 인계되어 70년에 설정된 곡선은 75년 이후에 이 안전 영역에서 발생된 4건의 손상사를 보호를 받아서 17년에 개정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 사고 발생 시 사용되고 있던 곡선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접촉 계절 장치에 장기간 사용된 C0.5mm 강제의 기기 배관 안전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정보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있었고요. 그 후 80년 이후에 이들의 정보는 공개되어 손상 사례 보고 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API는 83년에 다시 개정판을 발행했고 이에 중에서 C0.5의 강의 고수 자체를 개정하지 않았지만 접촉 해질 장치에 있어서 안전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손상이 발생된 8건의 사례를 도시하고 이에 곡선을 사용하면서 주의를 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생각하여 본 사고 발생 시점에서도 넬슨 선도에 관한 최신 정보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기간 사용한 당해상 반향팀 안전 확인으로 해 뭔가의 대응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된다는 거죠. 이 파단된 파편들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전체 완전히 박살 나버린 거죠. 파편 지도고요. 예. 세 번째, 파편을 회사에 복원하고 균열 진전 방향을 조사해 파편 지도를 작성하였고요. 이의 결과 충분히 비싼 상황으로부터 균열 개시 개수를 반항탑 동체부 용접선의 그림 6의 A점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 6의 A점. 그림 6의 A점 보시면 여기 7이고요. 여기 보면 그림 8이고 여기 A점이 나오네요. 이 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앞에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좀 길죠? 자, 이에 균열 개시 개수의 파면 관찰, 금속 조직 금속 화학 분석, 엑스선 마이크로 아날라이저에 의한 원소 분석을 수행 결과에 근거하여 이에 개수는 당해 반응탑 제작 시 모든 용접 후에 수행된 비파이 검사에서 검출 용접 분해별 결함을 그라인더로 제거한 후에 D309 오스트라이트죠. 용접봉을 사용해 보수 용접한 개수이다라고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또한 내표면에서는 13크롬 알루미늄강 아벤크레도 합하여 CR40 콜롬비움이죠. 니오비움에 의한 용접이 실시되었고 이에 균열 개시 개수에서는 용접금속과 모재의 사이 및 용접금속과 표면 용접금속 사이의 균열이 발생되어 있고 또한 보수 용접 저부에서 탑 표면을 향한 균열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ABF에서는 EPMA 검사에 의한 유황분이 검출되어 이에 균열부가 프로세스 유치와 접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AV 용접 금속과 용재 사이의 균열은 상세히 관찰하면 균열은 오스트라이트 상과 페레트 상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계 부분이 용접 금속 측 또는 모재 측을 교차하면서 진전되었다. 따라서 이 균열은 제작 시 용접부의 융합 불량으로부터 발생된 것은 아니고 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고 반응탑 상부 크레드제가 있고요. 외측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균열이 진전되는 방향을 나타낸 거죠. 이렇게 되고 균열 개시 개수 해가지고 1cm고요. 이렇게 스케치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CR40 니오비움 똑같죠. 콜롬비움 똑같은 거고요. 피라이트에 의한 용접 금속이고요. D309 오스트라이트에 의한 용접 금속 이렇게 되어 있고 모재 AB 이렇게 되어 있죠. 용접 균열 개시 개수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재로부터 추출한 시험편의 화학 조성과 인정 강도는 C0.5mm 강의 규격을 만족하고 있고요. 동일 조례 샬피 충격 시험 결과 A를 구형근의 파편의 모재로부터 추출한 시험편의 샬피 충격 시험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냈는데 파편의 흡수 에너지는 낮고 연성 지성 천연도도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거죠. 금속 조직 검사에서는 입계 마이크로 균열, 탈탄 등의 수소 침식의 징후를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넬슨 선도의 83년 개정 후도 C0.5mm 강제 기계병원의 안전 영역에서 손상들의 보고지이고 이어지고 게다가 접촉 계절 장치 이외에서의 사례 등장하여 왔다. 그래서 API는 90년에 넬슨 선도로부터 C0.5mm 강의 곡선을 삭제해 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에서는 C0.5mm 강과 탄소강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지고 있고 따로 안 하고 탄소강과 동일하다. 일본에서도 C0.5mm 강제 비기병원의 안전 영역에서의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의 실태는 석유학회가 80에서 90년 내에 수행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정 파면이 이렇게 되고 추정 파면율, 흡수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거는 파편으로 추천 시험편의 샬피 충격 시험 결과 해가지고 흡수 에너지하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대책 어떻게 했냐면요. C0.5mm 강 기기를 고온고압 수소가스 분해기조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초음파 검사 등 부재의 내부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물을 이용한 점검 모습을 수행이 필요하다. 또 C0.5mm 강의 결함을 용접 보수할 때 PW 후열 처리를 생각하기 위해 309개 등의 오스트라이트 용접법을 사용하는 것은 넓게 수용되고 있는데 대상의 기기
배관이 고온급 수소 가스 분위기 중 사용되는 경우는 메인터넌스 시에 검사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수소 침식의 가능성이 있는 안전교육의 검사에 적용하기 위해 초음파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식화를 보시면 재료의 선정에 있어서 이용되어 있는 기준의 중에는 넬슨 선도와 같이 과거의 사용 실적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영역 부식 균열, 수소 취하 등의 환경 취하 균열에 관한 것 이들에 대해서는 설계자, 제작자, 사용자 모두 정보의 추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본건의 수소 침식과 같이 현상의 진행 속도 늦어 장기간 경과되고부터 손상이 일어나는 것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후일담 보시면 사고 발생 당시까지는 당해 반응탄 탑백에서 이종제 용접 이온부의 박리균열 발생된다는 예측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두께 89mm에 대해서 약 30mm 깊이까지 미치는 용접 보수를 이종제 오스트레이트 강용접 보수에 사용하기 때문에 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종제 용접 박리 리포트의 공표를 받아 점검 방법을 수행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라고 이제 질문하는 의문을 받는 거죠. 제작자로부터 사용자에게 보수의 존재가 보고되었다면 사용자가 또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작자가 생각해야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 반응탑은 사용 개시로부터 71년까지 거의 매년 전기 수리 시 촉매를 인출하고 전체 내면 용접선의 침투 탄당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사고 발생까지 9년간에 생략했다는 거죠. 9년 동안이나 너무 길게 이렇게 한 거죠. 응nhập 집중 등이 가혹한 노즐 조립 용접선이나 노즐 내면 등에 대한 침투 탄당 시험, 자본 탐정 시험 등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머물렀다는 거죠. 만일 이 내면 용접 전선의 전체의 검사를 계속하였다면 그림팔의 박리가 내표면에 도달한 시점에서 발견이 되었을 것이어서 이 생략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물적 피해는 수첨 다람쥐의 막대한 손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